안테나 문제가 아주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조의 필요성 중에 1번이 뭐냐면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소형 안테나. 소형 안테나를 쓸 수가 있다. 즉 안테나의 실용성 측면에 절대 변조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빠지면 안 돼요. 시험 볼 때, 면접할 때도. 그러니까 안테나가 준비가 되니까 이제는 방방곡곡 어디든 전파를 줄 수 있지. 그래서 드디어 장거리 통신이 가능해진다. 왜? 변조를 했기 때문에. 또 복사, 발사, 복사, 영어로 레디에이션이라고 하죠. 복사가 상당히 용이해졌다. 그렇지? 변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안테나의 지향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지향계수라고 합니다. 그럼 안테나의 방사 특성, 복사 특성을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나뭇잎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제 12시 방향으로 전파 방사 특성이 크게 나타난다 할 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 옆에 이런 것은 낭비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이드 오브 부엽이라고 하고 방사 특성이 날카로운 정도를 주엽이라고 합니다. 주엽. 영어로 메인 오브 주엽. 이건 사이드 오브 부엽. 그러니까 부엽은 거의 없는 게 좋고 주엽이 강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정도가 이 각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샤프할수록, 그렇지? 이 각도가 작을수록 샤프할수록 이 특성이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안테나의 방사 특성을 이 각도로 표현하는 것을 빈폭 혹은 반치각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 쓰고 있지만 이건 어차피 안테나에서 공부를 해야 돼. 빈폭, 반치각, 세타 이렇게 날카로운 정도입니다. 주엽의 정도예요. 안테나의 복사 특성, 방사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의 값은 파장의 비례입니다. 즉 파장은 주파수분의 1이니까 주파수에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다는 것은 주파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각도가 좁아져. 좁아지면은 아주 날카롭게 원하는 방향으로 전파를 한쪽 방향으로 쫙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의미가 하는 게 뭐지? 손실 에너지 없이 곧장 목적지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송하는 도중에 손실이 상당히 작다. 전송하는 도중에 외부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곧장 간다. 그리고 전송하는 도중에 잡음도 굉장히 작다.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니야? 손실도 작고 간섭도 작고 잡음도 작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신기에서 신호를 보고 나면 SMB가 굉장히 커지는 좋은 통신이 되는 것이다. S는 시그널러는 신호죠. N은 노이즈 잡음이고. 그러니까 변조를 해봐. 얼마나 좋아.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요거 하나씩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손실 작다, 간섭 작다, 잡음 작다. 할 수 있지. SMB 크다. 변조해야지. 그리고 다중통신할 수 있다. 아까 설명했지? 자유공간 매체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통신할 수 있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FM 방송, TV 방송이 그렇게 하고 있지. 네. 그래서 다중통신 매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신 채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중통신. 근데 우리는 FDM이라고 해야 돼. 여기선
주파수 분할 멀티플렉싱 다중화. 반송파 주파수를 조금씩 다른 걸 쓰면서 아날로그 신호 고스란히 변조시켜 가지고 보내는 아날로그 신호 다중화의 기법이에요. FDM. 근데 간혹 가다가 다중통신한다 해놓고 TDM 다중통신한다 하면 이거 틀렸지? TDM은 동일 주파수 하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신호를 010이라는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이제 빈 시간에 여러 사람이 끼워넣게 하는 거지. 그거는 여기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여기는 변조시켜서 하는 차원이니까 요걸 골라야 돼. 요건 틀린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다중통신할 수 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 그리고 자유공간도 고주파를 툭 던져버리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싣고 가주니까 매칭이 아주 용이해졌다. 매칭이 용이하다. 그리고 이 고주파 소자들은 다 사이즈가 작아요. 안테나부터 작지. 그럼 작은 사이즈는 우선 소요되는 전력도 작게 맥히고 가격도 또 낮은 쪽으로 산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소형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겠지만은 시험 문제 아주 유력하다는 걸 기억할 것. 변조의 필요성. 반드시 기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통신할 때 주로 800메가, 900MHz 쓰는 거 아니에요? FM 방송은 100MHz 되고 쓰는 거고, 그렇죠? 뭐 핸드폰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더 높은 주파 쓰고 있지? 2.3GHz 정도 써가지고 우리 핸드폰 내부에서 음성이나 데이터 같은 것을 변조시켜서 이게 팍 나와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 길이 산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4분의 라무다 파장 있지? 4분의 라무다 파장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봐놓으셔야 돼.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변조는 고주파에 실어주는 건데 결국은 신호파의 낮은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는 게 변조입니다.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회로를 꾸미면 되겠느냐? 그걸 연구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변조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렇지? 그게 하나 과제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싹 지워서 과연 그러면 변조시킨 그 파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과제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변조기를 어떻게 과연 구현할 것이냐, 구성할 것이냐 그 말이야. 변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뭐 기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말이지. 네. 그럼 변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은요, 수학이 좀 필요해요. 수학이. 그래서 이게 곱셈기 아니에요? 곱셈기.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고주파가 들어와. 캐리어 주파수가 들어와. 그 다음에 여기는 음성이 저주파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파 느낌 나지? 주파수는 시그널 신호 주파수니까 300Hz에서부터 3.4kHz 저주파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놈은 뭐 300메가다 이렇게, 뭐 100메가다, 뭐 핸드폰 같으면 2.3GHz다 이렇게 아주 높은 고주파를 하나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뭐 쉬운 예로 뭐 300MHz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놈은 300에서부터 3.4kHz가 막 섞이면서 가겠지만은 뭐 3kHz, 1kHz 하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면 돼. 곱하면.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로 저주파를 높은 주파수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두 개의 신호를 곱하면 됩니다. 곱셈기가 필요해. 근데 곱셈기는 가게 가면 팔아요. IC로 만들어서 팔아. 그럼 거기 그 입력 핀을 읽어가지고 데이터북에 입력 단자가 뭐 2번 핀하고 4번 핀이 입력이다. 7번이 출력이다 그러면 요놈은 2번에 집어넣고 요놈은 4번에 집어넣고 요걸 출력으로 뽑아가지고 요걸 오실로스코프에 놓으면 시간 영역에서 요 저주파가 높은 주파수로 이동한 게 보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내주는 그 일종의 스코프죠. 그것도 거기서 관측하면 이제 나타나는 형성된 주파수가 높은 쪽 주파수가 탁탁 표현이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은 높은 주파수로 바꿔주는 수학 풀이의 변환을 시키면 풀이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높은 주파수로 바뀌었다는 게 확인됩니다. 이럴 수 있지. 곱셈기. 근데 곱셈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비선형 특성의 소자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지? 비선형 특성의 소자가 뭐가 있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기억하나요? 이게 다이오드의 입력 전압이고 이때 나오는 전류입니다. 그럼 0보다 큰 전압 다이오드는 노바이어스 때 장벽이 0.7 정도 생겨버리니까 0.7V 이상 전압이 들어올 때가 온이 돼서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전류가 흐른다. 마이너스는 역바이어스 오프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요걸 쓰면 되겠지. 입력에 요놈하고 요놈을 집어넣어. 요것을 ST라고 하고 요걸 캐리어니까 CT라고 하지 뭐 이렇게. 그렇지? 그럼 두 개를 여기 요 입력 여기에다가 ST 플러스 CT를 집어넣어봐. 그럼 요게 지수함수적으로 급증하는 특성에서 요만한 어떤 출력 전류가 나오겠지. 그럼 이 지수함수적인 이 찌그러진 특성 곡선은 일반화시키면은 이 출력 Y는 해가지고 뭐 A0 플러스 A1 요 입력이 X라고 하면 요거 A1X 그다음에 A2X 제곱 플러스 뭐 X3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 요 놈이 요 제곱에 들어가 봐. 제곱에 들어가면 S 더하기 C의 제곱하면 S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AB 하는 거 있지. 2AB. 이게 곱셈이 있네. 그래가지고 필터 가지고 요 곱셈에 해당되는 주파수만 필터링 해버리면 요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 그러면 이제 곱셈기 없어도 요 출력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곱셈기나 어떤 비선형 특성의 소자를 이용해가지고 두 개의 신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출력은 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은 코사인 오메가 ST라고 놓고 그렇지? 뭐 크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뭐 ES 몇 볼트 코사인 오메가 ST라고 놓고 요 놈은 캐리어 신호는 크기는 20V 해놓고 뭐 1V 해도 되지 크기는. 여러분 코사인 오메가 ST 이렇게 놓고 요 안에 2파이 FC 하니까 FC가 있지. 요 안에 2파이 FS 신호가 있지.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원하는 리시브 신호 수신 쪽의 신호는 두 개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 곱하면 상순 앞에 처리해버리면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수학 배울 때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y는 2분의 1 코사인 x 더하기 y x 더하기 y니까 오메가 c 더하기 오메가 s t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s x 더하기 y x 빼기 y 하는 두 개 항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2파이로 묶어버리면 fc 플러스 fs 신호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더하기로 올라갔지. 아까 연습했던 거죠. 100에다가 300Hz 더하고 100메가에 3.4km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또 생깁니다. 2파이 fc-fs 그러니까 그 고주파 바로 밑에도 하나 생기고 위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변조가 된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곱셈기를 비선형 소자를 이용해서 시간 영역에서 이제는 높은 주파수 근처로 이제 신호가 갔다. 확인이 됐고, 요것을 이제는 푸리에 변환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래버리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높은 주파수로 천이 됐다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현하면 되겠네. 변조의 구현은 곱셈기와 비선형 소자를 해결하고 푸리의 해석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다. 이렇습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